관리번호 1번입니다. 구상형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은 학습 안전망 강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습 안전망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책 1로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주장하고 있을 만큼 모든 아이들에 대한 공정한 책임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에 발맞추어 학생들에게 책임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인 꾹꾹 사이트를 활용하겠습니다. 꾹꾹 사이트를 활용하여 학생의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한 후 이를 보정하기 위한 멘토링을 시행하겠습니다. 학생들은 1대1이나 1대 소그룹 모임으로 멘토링을 했을 때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겠습니다. 추후에 최소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여 기초학력이 보정되었는지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관리 능력에 대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기에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상담하며 멘토링을 통하여 컨설팅해 주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 격차가 왜 발생했는지를 진단하고 그 학습 격차를 보정하고 보완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육 환경에 대한 실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개 거수 교육입니다. 요즘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교육으로서 마스크, 개인위생, 거리두기, 수시로 손 씻기 등을 학교 예방 교육의 중점으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교육과 함께 중요한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교실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하고 학생들이 뿌리는 소독제보다 더 좋은 다른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리두기가 격상됨으로 인하여 뿌리는 소독제 외에 락스를 희석하여 사용하는 등 지금 현재 상태에 맞는 안전관리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의 학생이 SNS를 통하여 보여준 문제점은 5가지가 있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간에 만나는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바쁘신 상황이므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페이스톡과 같이 물리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 유대하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부모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얼굴을 보며 눈을 보며 대화하는 페이스톡과 같은 시간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상황에 대하여 느끼고 감정을 유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들이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저는 앙투라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인이 있을 때, 친구가 있을 때 살아갈 이유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앙투라지, 즉 친구를 뜻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학생들이 친구 간의 신뢰와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관계에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해 유튜브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하여 더욱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 게임 중독 증상입니다. 이러한 것은 위센터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여 완전하고 근본적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독 현상이 나아졌는지에 대하여서도 위센터와 위클래스를 통하여서 추후 관리, 사후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담임교사로서도 사후 관리를 하는 다섯 번째 방안을 실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3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A 교사와 B 교사의 교단 일기를 보고 공통된 문제점과 수업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각각 5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A 교사와 B 교사의 공통된 문제점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수업의 시도 전에, 새로운 수업을 시도하기 전에 수업 설계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자신이 설계한 수업에 대하여 어떤 효과가 나올지,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고민함으로써 수업 설계를 하는 수업 설계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수업의 난이도가 어려운 점입니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과 관찰을 통하여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춘 난이도가 다른 학습 과제와 학습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즐거운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업무가 과중하고 시간을 배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교사의 헌신과 열정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때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을 때 저는 누구보다도 일찍 학교에 출근하여 업무를 우선 처리한 후 아침 맞이 시간에는 학생들을 온전히 맡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즉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가장 중요시하며 다른 시간에 업무를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학급의 훈육에 있어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학급 긍정 훈육법을 통하여 개개인으로서는 친절하지만 훈육과 학급 경영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처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정리 활동에서 학생들이 내용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못 짓고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모르는 것을 보았을 때 수업과 학급 경영에 있어서 모두 교사가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관리, 학급 경영 관리에 있어서 원칙을 정하고 단호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사의 태도에 대하여 성찰과 개선의 의지가 적은 것입니다. 또한 수월성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수월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교단 일지를 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피드백해 나감으로써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교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단에 나간다면 저의 수업에 대하여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서 저의 수업을 또 학급 경영을 개선시켜 나가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즉답형 1번 읽고 잠시 생각해 본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에서는 학급의 학생들이 학교가 정한 규칙에 대하여 불만이 있고 자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의 교사관과 연계하여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의 교사관은 기다려주는 교사입니다. 또한 기대하는 교사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아래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째, 학교의 규칙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마음을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지를 듣고 공감해주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대하는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학생 스스로 학교의 규칙에 대하여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과 교과 시간을 통하여서 학생들 스스로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보는 활동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한 후에 조심스럽게 관리자님께 건의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관리자님께 건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들이 있습니다. 속닥속닥 소통 창구나 클래스팀 같은 창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직답형 2번 읽고 잠시 생각해 본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중상자가 있을 때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상황을 실현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은수 어머님,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아, 네. 그러면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통화 가능한 장소로 가셔서 통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저 은수가 계속적으로 37.5도를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 관찰실에서 관찰하였으나 두 번째도 지금 37.5도를 보이고 있어서 학급에서 일시적 관찰실로 옮겼으나 이제 귀가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놀라셨죠? 놀라신 마음은 우선 추스리시고요.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열이 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우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우선 학교의 매뉴얼에 따라서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셔서 학생을 귀가 조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도 이후에 자가격리를 하셔야 하고 우선 가장 먼저 선별적 진료소에 가셔서 학생의 증상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 후에 저에게 바로 연락을 유선으로 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장님과 다른 그 보건교사님들께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